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쁨병원 외과의 강현석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장정결제 선택의 중요성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대장내시경 장정결제 주제를 맡겨주신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외과 과장님과 선생님, 그리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쁨병원은 지난 16년간 15만여 건의 대장내시경 검사와 7만 5천여 건의 용종결제술, 1,500여 건의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서울 강남구 병빙사거리에서 서초동 남부터미널 옆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외과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대면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이번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장내시경 전 처치 중 하나인 장정결제 복용과 관련된 어려움과 거부감이 환자에게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데 큰 장애물이라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장정결제 복용이 너무 힘들어서 가능한 안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우선 파트 1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기피 이유가 장정결제임을 설명드리고 대장내시경 기피 이유를 왜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낮은 용종 발견의 원인, 장정결제임을 설명드리고 장정결제 거부감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장정결제가 힘든 구체적인 4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임상 현장에서 장정결제 선택에 있어 고민할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능한 장정결제에 대해 4가지 요소를 비교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자가 느끼는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과 거부감의 정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임상 현장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습니다. 국내 한 병원에서 시행한 조사를 보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두려운 이유로서 무려 65%가 장정결제가 거부감이 들어서를 꼽았습니다. 대장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유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장정결제의 거부감이 대장내시경 기피의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 학술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유등이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엔도스코피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피하는 이유로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76%로 역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10%가 더 높습니다. 해외에서 시행된 시스테믹 리뷰 자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표된 56개 페이퍼를 시스테마틱하게 리뷰한 맥라클란 등도 2012년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사람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장내시경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잘 아시는 대장암 발생 기전인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 때문입니다. 97%의 대장암은 선종, 즉 아데노마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대장암 발생을 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장내시경 수검률이 올라간다면 더 많은 용종을 제거할 수 있어 많은 수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국내 대장내시경 수검률 추정치는 검사 대상자의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외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 대장내시경 수검률이 독일에서도 20에서 35%, 미국에서도 30% 내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피하는 원인을 생각해보고 대장내시경 수검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꼭 필요한데 대장내시경 검사를 피하는 주요 원인이
장정결제에 대한 거부감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정결제는 비단 대장내시경 수급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과 고통은 장정결제 복용 수능도를 낮추고 결국 검사 시 장정결 불량도를 높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시 대장이 제대로 정결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러 등이 2012년 저널 오브 캔서 에듀케이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정결도 불량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입니다. 양이 많아서 다 못 먹거나 맛의 역함 등으로 인해서 장정결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정결 불량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용종 발견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내시경 목표인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찾아야 할 용종을 못 찾는다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되어 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장정결제 복용의 거부감과 힘든 경험은 장정결 불량과 낮은 용종 발견율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수검률이 낮고 용종 발견율이 낮으면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용종 절제를 실시한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3에서 40%까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2016년 다이제스티브 엔도스코피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용종 절제를 한 집단에서의 대장암 발생률은 일반 인구 집단 대비 31.8%였다고 하였습니다. 장정결제 거부감으로 인한 대장내시경 기피가 낮은 용종 발견율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대장암 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간 정리를 해보면 복용하기 힘든 장정결제는 우선 높은 장정결 불량률로 인하여 선종 발견율을 감소시키고 결국 대장암 예방에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의 기피로 수검률을 낮춰 대장암 예방의 기회 자체를 박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장암 예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복용이 힘든 장정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의 꼭 필수적인 장정결제가 오히려 대장내시경 검사를 피하고 용종 발견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장정결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선 2014년 유나이티드 유러피언 게스트로엔테롤로지 저널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장정결제의 수능도는 양이 적고 맛이 좋은 장정결제를 선택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확고한 주장이 담긴 보고도 나왔습니다. 밀리엔 등이 2020년 커런트 게스트로엔테롤로지 리포츠에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장정결제를 높이고 대장내시경 수검률을 높이는데 새롭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맛이 좋은 장정결제가 그에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하였듯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정결제 조건에는 적은 양이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위의 두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장정결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새롭게 개발된 양이 적고 맛이 좋아 먹기 좋은 장정결제로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다면 개연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대체 기존 장정결제의 거부감을 해결한 장정결제가 있긴 한 것인가? 만약 있다면 그러한 장정결제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정결제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존 장정결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기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장정결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정결제일 것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샤라라 등은 2016년 유나이티드 유러피언 게스트로엔테롤로지에 장정결제 복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4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는데, 첫째, 많은 복용량, 즉 볼륨. 둘째, 거북한 맛, 즉 테이스트. 셋째, 배고픔, 즉 헝거. 넷째, 수면방해, 즉 슬립 디스터번스로 사람들이 장정결제 복용을 힘들어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시기 편한 장정결제는 이들 4가지, 즉 볼륨과 테이스트, 헝거, 슬립 디스터번스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장정결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쯤 보셨을 장정결제부터 작년에 새롭게 출시된 약까지 다양합니다. 쿨프랩, 플랜뷰, 크림뷰올, 오라팡, 그리고 원프랩 등 이 외에도 수십 가지 장정결제가 존재합니다. 이 모두 식약처를 통과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급여, 비급여 여부는 장정결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쿨프랩, 플랜뷰, 크림뷰올 등은 그림에서 보이는 분말포의 내용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물에 섞은 후 총 2에서 3리터 정도 복용하는 방식이고, 오라팡은 원안에 있는 정제 28알을 한 번 검사 시 모두 복용하는데 정제 28알과 함께 물을 추가로 2.55리터를 복용하여야 합니다. 원프랩은 그림에 보이는 분말을 같이 제공되는 일회용 컵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총 1.38리터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많은 장정결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할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결국 대장내시경의 수검률을 높이고 용종 발견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장정결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환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장정결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정결제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콜프랩, 프렘뷰, 크림뷰올은 모두 PEG를 기본으로 하는 장정결제입니다. 오라파는 정제형으로 소듐 설페이트, 포타슘 설페이트, 마그네슘 설페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출시된 원프랩은 소비토를 기본으로 하는 장정결제로 비타민C의 아스코빅 애시드와 소량의 소디움 피코설페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샤라라가 제시한 4 요소인 볼륨, 테이스트, 헝거, 그리고 슬립 디스터번스 측면에서 각 정결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륨, 즉 복용량입니다. 다만 쿨프랩, 플랜뷰, 크림뷰올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제재로 쿨프랩을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총 복용량은 쿨프랩 3리터, 오라팡 물 2.55리터에 정제 28점, 원프랩은 1.38리터입니다. 환자분 및 선생님들께서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라팡의 경우 정제 하나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 28점을 물 2.55리터와 함께 복용하여야 합니다. 샤라라가 제시한 4 요소인 볼륨, 테이스트, 헝거, 그리고 슬립 디스터번스 중 두 번째, 테이스트, 즉 맛의 측면입니다. PEG 계열 오라팡 원프랩 장 정결제 등을 모두 비교한 자료는 없어 원프랩 임상시험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대조군은 PEG 계열 장 정결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PEG 계열의 제제에 비해 소비토를 주재로 한 원프랩은 유의한 차이로 맛이 좋은 것으로 환자들이 평가하였습니다. 원프랩은 레몬 주스 맛, 오라팡은 무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라라가 제시한 4 요소인 볼륨, 테이스트, 헝거, 그리고 슬립 디스터번스 중 세 번째 헝거, 즉 배고픔의 측면입니다. 2021년 올해 영국 킹스 칼리지대 발데스 등이 네이처 메타볼리즘의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당의 감소가 크면 배고픔을 더 유발한다는 연관성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PEG 계열 오라팡 원프랩 장 정결제들을 함께 모두 비교한 자료는 없어 원프랩 임상시험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프랩 임상시험 자료에 의하면 원프랩을 사용한 분이 PEG 계열을 사용한 분보다 검사 당일 FBS 농도 감소가 적었습니다.
특히 금식을 할 때 혈당 감소 정도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검사 당일 FBS 감소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프랩의 경우 그 정도가 PG 계열보다는 적었습니다. 오라판 관련하여는 관련 정보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샤라라가 제시한 내에서인 볼륨 테스트 헌거 그리고 슬립 디스터번스 중 네 번째, 슬립 디스터번스 즉 수면방해 측면입니다. 현재 많은 장정결제가 스플릿 도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저녁부터 장정결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장정결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검사 전날 저녁에 장정결제를 한 번 복용 후 나머지 양을 검사 당일에 새벽에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결에 좋다는 의견이 있지만 문제는 검사 전날부터 장을 비우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밤을 대부분 새고 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다르게 원프랩은 검사 당일 한 번 검사 4-5시간 전에 한 번 복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플릿 도즈로 정결을 하지 않으면 장 정결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는 그런 추측이 옳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원프랩을 사용한 환자의 장 정결도는 스플릿 도즈 방식을 사용한 PG 계열 장 정결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장 정결도보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장내시경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용종 발균율에 있어서도 오히려 원프랩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플릿 도즈가 반드시 장 정결이나 용종 발견율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피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장정결제 복용에 대한 거부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프랩은 복용한 환자의 98.4%에서 재복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PEG 계열을 복용한 환자는 58%에서만 재복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이 많고 거북한 맛의 장정결제는 높은 장정결 분량률로 인해서 선종 발견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대장암 예방에 실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이 많고 거북한 맛의 장정결제는 낮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수검률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대장암 예방의 기회 자체를 박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장암 예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복용이 힘든 장정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하여 양이 적고 맛이 좋은 장정결제는 높은 장정결 성공률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성종 발견율이 증가하여 대장암의 예방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이 적고 맛이 좋은 장정결제는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기피를 줄여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대장암 예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용이 쉬운 장정결제는 대장암 예방의 핵심 성공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대장내시경 검사의 본질인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인 장정결제를 선택하시어 환자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